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가 한참 동안 감정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각자의 특징이 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아이가 너무 발달이 미숙하다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네. 선생님, 저 요거 하나 또 얘기해보고 싶어요. 주류가 되지 못하는 거. 글쎄, 뭐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주류, 비주류를 굳이 나눠야 할까 싶기는 한데요. 주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네, 저는요, 요즘 깜짝 놀란 게 우리 때는 잘 안 쓰던 말이에요. 이게 주류, 비주류. 그렇죠, 애들이 와서 네. 저는 비주류예요. 뭐 이렇게 하는 아유, 애들도 세상에. 있고요. 또 어떤 건 가슴이 아픈 얘기가 있는데요. 저는 잉여 인간이에요. 이렇게. 잉여인가요? 잉여, 남아도는 인간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, 저는요.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잘난 사람들이 잘 벌어서 자기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잉여 인간이다. 그래서 자기 자체 그 네. 존재 자체와 가치 네, 자체를 너무, 부인하는 거잖아요. 너무 가슴 아파서 인간이라는 게 어떤 이러한 기계처럼 어떤 작동 기전 내지는 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느냐, 얼마나 효과적으로 뭘 해내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감 또는 세상에. 귀중함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.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소중한 건데 네. 너무 가슴 아픈 게 많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말 참 많이 써요. 그래서 주류, 비주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데요. 어떤 아이들은 사람을 사귈 때요. 금방 사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금방 한 5분만 있으면 내일 이제 산에 같이 가야 돼, 놀러 가야 돼요. 그런 아이들.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. 굉장히 사교적이고 금방금방 낯선 사람을 사귀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 사람이랑 조금 친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궁금해요. 그래, 맞아요.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오래 가는 경우가 드문 경우도 있어요.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. 네. 그래서 굉장히 넓게 좀 얕게 사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. 근데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을 사귀게 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는 이 사람을 점차 깊게 이해해 나가면 맞아요. 굉장히 오래 가요, 관계가.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각자가 내가 어느 타입에 속하나를 잘 봐서 각자가 좀 노력해야 되는 숙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빨리 사귀는 아이들은 좀 그중에 정말 나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이들하고는 오랜 동안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애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좀 이렇게 깊게 오래 사귀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두루두루 좀 잘 지내보도록 노력을 해본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주류가 되는 아이들은 좀 적극적인 아이들인 것 같아요. 대개는요. 네. 그래서 좀 약간 좀 중심에 서서 좀 휘두르죠.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아이들이 주류고 거기에 선뜻 못 끼는 아이들이 이제 비주류고 네. 그 비주류끼리 또 좀 지내면 그것도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건데 거기마저 못 끼면 이제 외톨이가 되는 네. 거죠. 아이들 집단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꼭 인간의 주류가 돼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까? 그냥 또 다 어울리면서 사는 거죠. 네,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께 무슨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요.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?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? 라고 물어보면요.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. 그냥요, 마음이 편안하고요. 성격 좋은 사람이 제일입니다. 네.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. 그냥 엄청난 부귀영화가 없어도 아니면 뭐 정말 한 세대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도 아니면 초강대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냥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네. 주변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즐겁게 잘 지내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? 근데 여기서 네. 이제 또 한 가지 제 궁금증이 있어요, 선생님. 네. 이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네. 그렇게 생각해서 네. 지용아 괜찮아. 네. 너는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 있어. 네. 이러는데 갑자기 지용이가 와서 난 장점 없어. 난 엄마 다른 애들보다 맨날 느려.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이게 5개 외웠는데 난 1개 외워.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미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얘기하는. 그러니까 아까 잉여인간도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와서 먼저 나서서 엄마 난 잉여인간이에요. 뭐 이런 얘기를 한다. 그러면 부모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. 근데 사실은 그럴 때 넌 최고야 막 이러면 물론 그래 너는 얘 이거다 이거보다 그럴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최고라 해도 낫죠. 별로 애가 안 예. 믿으니까요. 근데 사실 이 아이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요. 그렇죠. 이 아이하고는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덜어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시는 게 좋아요. 네. 근데 이 아이들은 연습을 여러 번 하면 좀 빨라져요. 그러니까 여러 번 하게 해서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. 그렇지만 너무 빠를 필요는 없어. 이 정도로 조금씩 빨라지면 되는 거야. 잘하고 있어. 이렇게 좀 그 과정을 네. 실질적으로 좀 같이 가줘야지. 맨날 개념적으로만 최고야. 너는 내 보물이야. 뭐 이런다고 해서 애가 맞아. 우리 엄마는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밖에 나가면 아니에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그 고민은
좀 같이 의논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또는 생활의 적용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걸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부모님들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과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준비 다 챙겼어? 네. 밖에 추워. 엄마, 나 용돈 좀만 올려주세요. 용돈? 저처럼 조그마한 애들 없단 말이에요. 네가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아침부터 용돈 타령이야? 아유, 얼른 학교나 가셔.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. 학교에서 급식 나오고 학용품 떨어지면 엄마가 다 사주고 집에 간식 잔뜩 있고 아유, 돈이 뭐가 더 필요해. 늦었어. 얼른 학교나 가. 차 조심하고 학원 끝나면 전화해.